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오늘은 평택 동문건설에서 분양한 후분양으로 분양했던 아파트인데 지금 무순위, 무순위지만 뭐 예전으로 따지면 이제 미분양, 어쨌든 무순위로 나온 이 매물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를 무순위로 잡아도 되느냐, 그리고 이 무순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요런 거, 그리고 전망, 요런 거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약홈에서 보게 되면 여기 청약 갤린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2월 달에 분양하는 아파트들 일정이 쭉 나옵니다. 뭐 물론 여기 이제 뭐 평택에 관련된 거는 지금 여기 동문 2차 이렇게 나온 거 요거가 있는데,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자녀 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 세대. 그래서 요 자녀 세대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죠. 3블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수는 2차인데 요게 이제 후분양으로 되어 있고, 당초 공급 계획이었던 거에서 절반 정도, 뭐 거의 절반 조금 넘는 그 정도가 지금 자녀 세대로 남았어요. 여기가 당초에 몇 세대였고, 그리고 경쟁률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먼저 보고요. 지금 5구 타입이 지금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5구 타입이 지금 400개, 500개 정도, 500개 정도가 지금 5구 타입으로 남아 있어요. 500개 이상이. 그리고 74 타입, 84 타입. 요거는 84 타입이 남았다라는 건 좀 의외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84 타입이 남았다. 그리고 이 모집 공고에 보게 되면은 몇 호, 몇 동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거 이제 보기 전에 과연 요게 먼저 번에는 어땠느냐, 그걸 한번 보죠. 청약홈에서 역시나 보게 되면은 이제 분양 정보 경쟁률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가 이제 모집 공고일이 10월 22일, 뭐 청약 기간이 11월 2일부터 11월 5일, 저번 달 초에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발표가 11월 11일 딱 요때 했습니다. 그래서 특공을 보게 되면 세대 공급이 이제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모집을 한다 했는데 뭐 거의 지원을 안 했어요. 해당 지역에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명, 네 명, 뭐 한 명, 5명, 뭐 5명, 6명, 요건 기타 지역에서 뭐 29분 정도,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이렇게. 그래서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요 특별 공급 세대 수가 적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했고, 나머지는 뭐 다 미달이 됐다. 그리고 요게 경쟁률로 놓고 보면 역시나 1순위, 2순위 뭐 해당 지역, 기타 지역 할 거 없이 5구 타입은 다 미분양이 낮고, 무순위까지 간 거죠. 그리고 74 타입은 2순위에서 마감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1.6대 1 해서 경쟁률이 나왔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도 기타 지역에서 4.3대 1까지 경쟁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남았다. 그런 게 지금 여기 나오는 거죠.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이제 평균 그 청약 통장 가입 점수가 39.67로 나옵니다. 굉장히 청약 통장이 우량한 뭐 한 50점, 60점 그 이상 되는 것들은 여기를 아예 안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점수가 요 정도인 분들이 여기를 들어가서, 그러니까 청약을 넣어도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여기를 넣었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넣으면 됐다. 무순위까지 간 거면 청약 통장은 사실 의미가 없죠. 그리고 지금 무순위 자체도 청약 통장이랑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요게 이제 그때 모집했을 때 당시에요. 처음부터 이제 쭉 보는 건데 1134세대를 모집했는데 지금 700세대 정도가 남았다.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가 남았고, 나머지는 이제 분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절반이라고 했는데 그 이상 지금 남은 거죠. 700세대가 넘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84 타입이 일반 특공 해가지고 154인데 그 중에 이제 뭐 한 30 몇 개 남은 거고, 나머지들은 이제 많이 남았으니까는 이제 뭐 크게 수치상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분양가도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평당 한 1,000만 원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 자체는 저렴한데 아무래도 입지가 입지인 만큼 그에 따른 이런 후폭풍이 지금 오고 있는 거죠. 다시 어쨌든 간에 지금 모집하고 있는 거 723세대 요번에 모집하고 있는 거 일정은 모집 공고일이 12월 2일 날
12월 2일 날 떴고 7일부터 모집 접수를 하고 당첨자 발표는 역시나 11일 날 하고 계약일은 3일 있다가 14일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역시나 5구 타입은 남을 것 같고요. 뭐 74나 84 정도. 84는 요번에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74 일부하고 5구는 좀 남을 것 같다. 요게 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모집 공고를 한번 보게 되면 요게 이제 모집 공고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해가지고 뭐 여기 본 아파트 언제 하고 언제 뭐 한다 이런 거 있고 아무래도 주의사항을 좀 봐야겠죠. 여기 이제 동호수까지 다 나옵니다. 몇 동에 몇 호가 남았는지까지 나와요. 여기 당첨자 발표, 자격 제한 뭐 이런 거 보면 동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는 예비 입주자로서 추가 입주자로 선정된 자, 동주택에 당첨된 후 계약을 포기한 자, 동주택에 당첨된 후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나머지는 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니 뭐니 이런 건 안 나와요. 여기 보면은 공통 서류에도 보면은 청약통장에 관련된 건 없고 여기는 청약통장과 관계없이 늘 수 있다. 그런 거죠. 세대수 그리고 동호수 이거를 고를 수 있는 건지 랜덤인 건지는 이제 물어봐야겠지만 아무래도 랜덤이겠죠. 넣으면은 어디가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보면은 뭐 저층들 뭐 좀 남아 있고 고층도 많이 남아 있고 대체로 좀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이제 입지적인 거를 한번 더 들어가 봐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지제역이거든요. 지제역에서 지금 요 정도 거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렇게 이제 교차로 요게 이제 거의 고속화 도로 같은 거거든요. 거의 뭐 80km 이상 이렇게 달리는 도로. 물론 속도 제한은 걸려 있지만 어쨌든 요런 도로가 막혀 있고 이쪽과 이쪽은 완전히 분리가 돼 있다. 그래서 이쪽은 독립된 공간이다. 라는 거였고 지제역은 이제 요쪽에 형성이 돼 있는 건데 BRT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렇게 지나가서 BRT 수혜 지역도 아니고 일반 시내버스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버스 7번 노선이 아마 이쪽으로 다닐 겁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아마 이쪽으로 버스가 다닐 거고 그 버스 외에는 자가용으로 다니시는 게 아무래도 교통적으로 좀 편의성이 있고 여기가 진짜 대단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도 분양가 대비로는 좀 오른 상태예요. 분양가 했을 때 이제 막 마이너스 B까지 가고 했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올랐다. 살짝 오른 상태다. 그래도 이 주변 인근 지역에 비해서는 뭐 체감상 손해는 안 봤다 정도. 왜냐면은 뭐 자이나 이런 데 지금 뭐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 한 1억 가까이 올랐거든요. 1억 좀 넘게. 근데 여기는 그거에 비하면은 조금 많이 안 올랐다. 그래도 손해는 안 봤다. 그냥 어느 정도 따라서 올라는 갔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손해는 안 보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도 요 지역들이 이제 전부 지제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뭐 앞으로 뭐 8억, 9억 뭐 이렇게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33평대가 그럼 이 아파트하고 이 아파트하고는 차이가 점점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도 손해는 안 보고 새 아파트고 뭐 여기 단지 내에 초등학교도 있고 생활 편의시설도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게 불편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로 뭔가 자산을 많이 이렇게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나중에 뭐 고덕이나 브레인시티나 이런 데에 좀 치일 수도 있다. 그런 입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실거주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이제 구시가지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대출을 많이 안 일으키거나 또는 내가 가진 현금으로 거주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면 괜찮다. 왜냐면 손해는 안 보니까. 지금 구시가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좀 떨어진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올랐으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 2차가 미분양이 나면서 미분양이라고 하면 좀 민감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무순위가 나와서 청약 통장이니 뭐 자격 조건 따질 거 없이 웬만하면 그냥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 1주택자이신 분들 그리고 기존에 청약을 넣었는데 잘 안 다셨는데 그냥 집이 좀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나쁜 선택지는 아니다. 그렇다고 뭐 많이 그렇게 좋은 선택지도 아니지만 뭐 그래도 손해를 막 볼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
애매하긴 하지만 뭐 그래도 새 아파트고, 만약에 이 브랜드가 동문이 아니라 그냥 다른 브랜드였으면은 지금보단 조금 더 나을 수 있었는데, 동문 건설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단지 조성이나 뭐 이런 건 잘 돼 있거든요. 뭐 마감이나 뭐 이런 것도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브랜드 파워가 어느 정도 미쳤고, 입지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들어가는 게 어떠냐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들어가서 내가 막 돈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많이 떨어지고 그럴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어느 정도 평타를 치면서 이렇게 좀 갈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서 한 10년 정도를 거주하시다 보면 좀 이쪽 지역과 고덕 지역하고 출발선은 거의 같은 선에서 이제 출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좀 많이 벌어지는 그런 거를 좀 느끼실 수도 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를 팔고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가려면은 내가 부지런히 뭐 사업을 하시던 일을 하시던 뭐 진급을 하시던 해서 현금을 모아야 갈 수 있을 거고, 기존에 이제 같은 시간을 요런 데나 뭐 고덕에 좀 좋은 위치에 아파트를 분양 받으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거를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다 보니 여기가 남은 거다. 이거 다 알고 있는 그런 거다 보니 남았다. 그리고 요게 아마 오브 타입은 계속 남을 것 같고, 실거주자들이 이제 전세나 뭐 이런 그 사시던 분들이 떠밀려 가듯이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렇게 되려면 무순위에서 한 번 더 남아가지고 최종적으로 미분양이 되고, 그 미분양이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프로모션이 걸리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마 조금 남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돼요. 물론 지금 이런 뭐 전세 시장이 꿈틀꿈틀 되면서 지금 주택들이 어느 정도 그것도 이제 움직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로 인해서 무순위에서 또 완판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확률은 조금 적어 보이는 입지입니다. 왜냐면 투자자들이 여기를 들어가려면 일단은 주택수 포함되는 거 하고, 그리고 여기가 내년에 바로 입주를 하기 때문에 잔금까지 바로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 하고, 뭐 나중에 이거를 양도했을 때 양도 차익이 얼마나 나올 건지, 왜냐면 투자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전세를 놓게 되면 전세는 잘 나가겠지만, 전세도 요런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에 비해서 좀 싸게 놔야지 나간다는 거, 그런 것들. 그러니까 투자적으로 접근하기 그리고 실거주로 접근하기가 모두 다 조금은 애매하다. 하지만 내 형편에 맞게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된다라면 들어간다. 근데 요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만약에 이쪽에 있는 24평짜리 아파트나 또는 30평 미만 아파트를 들어갈 여력이 된다. 그럴 거면은 차라리 고덕 A39블럭에 그 공공 분양 아파트, 요 아파트를 평당가나 뭐 이런 거는 좀 더 높지만 평수를 줄일 의향이 있으시다면 차라리 여길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은 여기는 1,300만 원대고 여기는 1,000만 원대거든요. 그러면은 동일 평수로 했을 때 이제 금액 차이가 조금 나죠. 뭐 한 7천 정도, 평당 300만 원 정도 차이 나니까.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뭐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 24평과 A39블록 만약에 자녀 세대가 남아 있다면 뭐 그런 거, 또는 지금 내년에 이쪽에 이제 분양 예정인 것들이 있고 임대 예정인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 어쨌든 고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수요들이 있을 걸로 인해서 실거주자분들도 아마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여기를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된다라면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고,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손해를 막 이렇게 많이 보고 하는 지역은 아니고, 그렇다고 이익을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거주에 만족을 한다라는 거고, 들어갈 수 있다라면은 같은 평수의 고덕으로 갈 수 있다라면 그냥 차라리 고덕으로 가시는 게, 나중에 이제 이쪽에 이제 분양하는 아파트들 평형이라든가 이 위쪽에 임대하는 아파트들, 물론 임대는 내 집이 아니니까 내가 자본이득을 취할 수는 없지만 거주가 목적이시고 뭔가 집이 필요하시고 하는 분들한테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39블록처럼 공공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뭐 내가 조건만 된다면 해가지고 차라리 얘랑 쟤랑 비교를 한다라면은 얘가 낫고, 뭐 얘를 이 안에서 비교한다라면은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금액은 좀 차이 나지만 비슷한 걸 놓고 본다면은 그래도 이쪽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문 과연 들어가도 되는가? 정리를 하자면 실거주자인데 내가 뭐 지금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여기밖에는 선택권이 없다. 그러면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를 나중에 팔고 더 좋은 곳으로 가기는 조금 어렵다. 내가 그동안에 돈을 좀 더 많이 모아야 된다. 즉 여기에 그냥 거주를 하시는 목적. 또 하나 이제 투자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를 들어감으로써 같은 금액으로 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차이가 좀 날 수 있다. 그게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똑같이 시간이 1년, 2년 지났는데 이곳과 다른 곳을 이제 비교하게 되는 게 이제 투자니까요. 수익률이 높은 쪽에 아무래도 돈이 몰리겠죠. 그래서 그런 거로 이제 따져서 가다 보니까 자녀 세대가 좀 많이 남았고 기존에 청약 경쟁률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포기하고 그냥 자녀 세대가 남았다. 이 동문건설 2차 후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을 해도 자녀 세대가 남을 것 같고 최종 미분양이 날고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이게 내년에 입주인데 완전히 이제 그 완공이 되면 프로모션이 걸리지 않을까. 요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오늘은 동문건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후분양 아파트가 700세대 조금 더 되는 물량이 무순위로 나와서 요 소식 전해드리고 과연 여기에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의견이 충돌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늘 여러분들이 내리시는 거고 제가 이렇게 떠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흘려 들으시든 또는 뭐 새겨 들으시든 그것도 판단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거고 제 생각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강요하거나 또는 주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고 스스로 공부하시고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